네, 안녕하세요. 91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548페이지, 프로그램은 91회 기출 913번 코드 용문전자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열어놓으시고, 자, 1번 문제 객관식 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하여간 뭐 객관식 중에 재고자산 파트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니까 구분을 잘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우리 재고자산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실제를 사용하면 그런가요? 계속기록은 기초가 있고요. 매입액이 더해져요. 근데 계속기록은 뭐가 계속적으로 기록돼요? 매출이 기록되죠. 그래서 기말에 재고자산이 남아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실제 재고는 기말에 재고자산이 몇 개가 있는지를 측정해. 그리고 나머지는 팔았겠지. 이렇게 전제하는 거죠. 두 개는 바꿨을 때 정확한 설명이겠죠. 틀린 설명. 재고자산은 수량이 부족하면 감모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정상 감모가 있고 비정상이 있죠. 이 중에 비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고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4번 평균법은 기초와 단계에 매입한 걸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평균을 내서 그게 전부 다 기말로도 가고 매출 원가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죠. 틀린 설명은 2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걸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이 포함되는 걸 찾아보래요. 매출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 거래로 할인받았대요. 그럼 매각 거래 할인받으면 요거 거는 거죠. 할인료. 매출 채권 끝에 안 잘리게 처분 손실 이렇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잖아. 아, 맞나? 너 너무 헷갈리네.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 얼른 계정 과목을 띄워. 그리고 여기서 조회를 누르는 거지. 자, 조회를 눌러가지고 매출 채권 처분 이렇게 가봐요. 자, 코드가 어디에 붙어요? 영업의 비용에 붙어 있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맞네, 영업의 비용. 두 번째, 매입거래처에게 지급했던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이 되었다고 통보받았대요. 이거 우리가 비용 처리할 거 없잖아요, 지금. 땡. 두 번째, 세 번째, 매출거래처가 파산돼가지고 회수를 못했대요. 충당금을 제하거나 대손상각비를 제하는데 대손상각비를 비용 처리한다 해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은 판관비죠. 영업의 비용 아니죠. 조기상환해가지고 했대요. 매출에서 차감되는 거지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쵸? 이 중에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건 유일하게 하나래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이게 분류되면 되겠다. 3번 결산에 수정분기했을 때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얼마입니까? 매출채권 잔액이 550에 대해서 2%만큼의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분 550만 원에 2% 하면 11만 원만큼을 설정해야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설정하기 전에 3만 원이 있었대. 그럼 우린 8만 원만큼을 보충했어야겠죠. 그럼 얘가 대손상각비가 잡히겠죠. 그러면 비용이 증가되니까 그만큼 이익은 감소하겠죠. 두 번째, 12월 15일에 가수금으로 처리했었던 5만 원에 대해서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서 안 왔대요. 또 결산 분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대. 여러분 가수금은 기준이 잡았다가 이거 꼴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거든. 잠깐만요. 자, 그럼 가수금이 대변에 이유를 알아낼 때까지 걸어놨던 건데 이유를 몰라. 결산시에 대체해야 돼. 그럼 이유를 모르는 돈이 들어왔었던 거니까 걔를 뭐라고 대부분 인식하냐면 이유 모르는 이 자비익으로 떨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처리하게 되면 자비익만큼은 이익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5만 원만큼 이익이 증가되겠네요. 그러면 이익은 5만 원 증가되고 8만 원만큼 이익이 감소가 되면 3만 원만큼 이익이 결국은 감소가 되는 영향을 가져오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자기 주식이 뭐지? 헷갈리면 어떻게 할까? 헷갈리면 얼른 아 나 헷갈려. 그럼 시험 볼 때 객관식 문제 풀 때 헷갈린다. 그럼 얼른 얘를 열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기 주식이 어디 있지? F2 제가 지금 컨트롤 F 누르셔도 돼요. 자기 주식 아니, 모를 때 자기 주식 그럼 자기 주식이 어디쯤에 붙어 있지? 아 여기 있구나.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근데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시간 낭비를 안 하겠죠. 자기 주식 자본 조정 조만 쓸게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계정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 조정이고 감자차선도 자본 조정이고 이런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을 때 나중에 현금 줄게 라고 하는 부채 계정이잖아. 조회하면 얘가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막 2시간 동안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금방금방 찾아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과목에 대한 게 학습이 좀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치? 시간 안에 푸는 거 우리 중요하니까. 자, 5번에 옳지 않은 설명.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으로 분류된다. 단기매매 매도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근데 매도 가는 증권 중에 공정가치가 없으면 원가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야.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이자니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막 상각해 나가는 거죠. 네 번째,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하나요? 틀렸죠. 처분할 때 처분 손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처리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판관비라는 처리를 하지도 않죠. 취득할 때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900번대 비용을 처리할 뿐이고. 틀린 설명은 4번 이렇게 보시고 6번 문제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자산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그 자산을 몇 년 동안 5억짜리 자산을 비용을 나눠서 쪼개서 인식하는 거죠. 원가를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정률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정률법은 매년 감소하는 거지 매년 증가하는 방법이 아니죠.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네요. 감가는 제조에 대한 거 제조로 가는 거고 판관비랑 관련된 건 판관비로 가는 거고요. 감가상각의 방법은 특별하게 뭔가 바뀌지 않는 한 매 기간 당연히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정률법에 대한 거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식의 예제는 뭐 풀 수 있고 정액법, 정률법,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그다음에 7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보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중요해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그치? 수익은 실현됐을 때 내가 물건을 보내기만 했고 상대방이 결제해주지 않았지만 돈 준 거 아니지만 상대방이 산다고 끄떡끄떡 해주면 난 수익으로 인식해버리잖아. 실현 기준에 의해서. 비용은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같이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순액으로 기재 수익과 비용을 까버려? 그렇게 하면은 수익과 손익계산서라는 게 안 만들어지겠지.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기입하죠. 그걸 우리가 순액이라 하지 않고 총액주의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7번은 4번이 틀린 말이고 8번 사채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사채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회사는 채무자가 되고 돈을 빌려주는 일반 대중들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발행수수료는 그때 발행할 때 차감돼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할인과 할증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한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세무 2급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 정도만, 말 정도만. 4번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면 내 이자가 낮으니까 내가 낮으니까 할증이 아니라 할인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 왜 할인이야? 내가 액면상에 준다는 이자가 낮아서 내가 낮아서 할인이야. 내가 높으면 할증인 거고 내가 낮은 거잖아. 그쵸? 틀린 설명으로 4번 할인과 할증은 누구의 입장에서 할인 할증이라고 부르는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내 이자는 액면이자. 근데 시장 이자율이 높아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 원가는 딱 보면 제가 마지막 끄트머리만 읽는다 그랬잖아. 매몰 원가. 그럼 다 필요 없어요. 취득원가가 300.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일. 현재 되돌릴 수 없는 원가는
150. 답은 그냥 1번이야. 뒤에 기회비용이고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기회비용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원가를 찾으시오. 그러지 않아요. 뭘 선택할지는 내 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메모론가를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이미 취득해서 내가 이때까지 쓴 거 빼고 남아있는 잔존가액은 쓰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되돌릴 수 없는 원가. 그 원가를 메모원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보이죠? 보이잖아요. 이 보이잖아. 기초 제품은 어디서 보여? 우리 장부를 만들다 보니까 IS 열어야지 보이잖아. 맨날 나오네.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오네요. 그쵸? 근데 꽤 중요한 문제고 학생들이 헷갈릴 법하거든. 다 제품이랑 관계되는 건 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가를 열어서 그래 재료 보이지 그치? 제조원가 당연히 보이겠지. 기말 제공품도 보이지. 근데 기초 제품은 안 보이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가야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열면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